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삼각형의 외심 공부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눈을 부릅떴을까요? 예, 선생님이 지난 시간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외심 어렵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오늘 내심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심하고 외심이 머릿속에서 막 섞여요. 그래서 이성질이 외심이었나 내심이었나? 이성질이 내심이었나 외심이었나 막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내심을 배워도 내심의 공격을 받더라도 외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심 확실히 공부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오늘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뭔가 안에 있는 중심이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네요. 그래요. 안에 있는 내저번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뜻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삼각형의 내심의 뜻.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심의 성질 당연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바로 내심의 활용. 지난 시간에도 외심의 활용 두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내심의 활용은 우리가 총 세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있구나. 조금 더 내심이 복잡하구나.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칠판으로 가서 바로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형태로 한번 수업을 해볼 텐데 뜻은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원이 안에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원이 밖에 있었는데 원이 안에 있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결국 삼각형의 세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바로 내저번입니다. 외저번은 뭐였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외저번, 내저번은 삼각형의 세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원의 중심을 바로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교재에 따로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둬야 되는 게 원이 있을 때 우리가 원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어머니께서 비싼 물건 사실 때 어떻게 사신다고요? 할부로 사십니다. 돈을 나눠내시죠. 원을 둘로 나누는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원의 접선의 특징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접점까지 그은 선분은 접선과 언제나 수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이 개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미리 내심 공부하기 전에 기억하면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자, 이거 우리가 합동 조건 배웠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긋고 싶습니다.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지나면서 요 점 지나면서 이 위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을 거고 또 아래쪽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건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과정을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이 둘의 길이가 왜 같으냐면요. 아직 같은지 모른다 하더라도 왜 같아질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 길이 반지름이고 요 길이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거 확실하고요. 여기 90도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을 연결해 보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빗변이 공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서 한 삼각형만 놓고 봤더니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R, H, S 합동이 돼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 변과 요 변도 어떻게 될까? 같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하얀색 선만 바라보시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의 길이, 즉 접점까지 이르는 길이가 서로
같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심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 내저번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리를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지난 시간 외심은 새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는데 이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같아질까요? 그렇죠. 바로 요 길이가 같아져요.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결국 우리가 반지름인데 접점까지 연결해 보면 결국 우리가 수직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심에서 정리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원 생각하지 않고 보면, 원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심에서는 변에 이르는 거리, 요 길이, 변에 이르는 거리, 요 거리, 변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성질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성질이 되겠고요. 뒤에 활용해서도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럼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그리는 이 길이 셋은 같아요, 달라요? 이 길이는 달라요. 이 길이가 같았던 건 뭔심? 외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요게 지웠지만 설명했었습니다. 합동이란 얘기는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져요. 좀 아까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합동이니까 이렇게 둘도 같겠죠. 또 이렇게 둘도 같을 겁니다. 또 이렇게 둘도 같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원을 잘못 그렸더니 아이고야 이쪽에 안 접하네. 또 그래서 좀 다 크게 그려봐야지 했더니 어이구 넘어갔네. 이렇게 우리가 내심이 정확히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저번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찾는 방법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바로 분홍색이 됩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면 또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면 그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심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내심의 뜻은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인데 그 내심의 위치를 작도하는 방법 또는 찾는 방법은 바로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 물론 이 각의 이등분선 또한 이 내심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심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제 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쭉 한번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 내심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것이 바로 내심이 된다.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다시 한번요. 이 거리가 같았나요? 이게 같은 건 외심이었습니다. 외저번의 반지름. 지금 내심에서는 뭐가 같다?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왜? 내저번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 외심하고 차이점이죠. 왜냐? 어떤 삼각형이 그려지든 간에 그 삼각형의 세 변에 동시에 접하려면 요렇게 언제나 둔각삼각형이어도 원이 안에 그려지죠. 원의 중심은 당연히 그럼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거고 직각삼각형이라 하더라도 그 직각삼각형의 내저번은 당연히 안에 그려질 거예요. 세 변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게 되겠죠. 이렇게 언제나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정삼각형은 참고로 그냥 요거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조금 강의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은 TV중앙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합니다. 참고로 뒤에서 배울 무게중심도 일치합니다. 조금 한참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정삼각형은 다 일치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심과 내심이 꼭지각의 양쪽이 선대칭이잖아요. 그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선대칭이니까 외심과 내심이 다 각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한번 요건 책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 내용은 이제 활용입니다. 선생님이 총 3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림은 외심하고 내심의 사실
헷갈리더라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3개 더하면 90도, 하나씩 더하면 90도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외심에서도 똑같았죠. 차이점은 뭘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외심은 x, y, g는 알겠는데 그때는 요각이 x이면 요각이 x가 아니라 이각이 x였습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반지름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니까 요각이 y이면 이각이 y였고 이각이 g면 이각이 g였죠. 근데 이 그림 보세요. 아, 이각이 x이면 이각이 x가 아니에요. 결국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각이 x이면 이각이 x로 표현되고 이각이 y면 이각이 y, g면 g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둘을 비교해서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하나씩 더하면 90도인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가 외심과 내심은 각이 이렇게 같고 내심은 따닥 같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두 번째네요. 자, 지난 시간에 외심에서는 요각을 어떻게 구했죠? 요각의 몇 배? 그냥 2배. 50도면 100도, 40도면 80도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내심은 여기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 일단 결론을 적용시켜서 답을 숫자로 낼 수 있나 확인해 본다면 이 각이 예를 들어 40도라면 이 각은 몇 도란 얘기냐면 구하는 방법 이 식이 뭐냐면 이 각을 둘로 나눠요. 얼마죠? 40 나누기 2는 20도죠. 거기에다 무조건 90도를 더해 주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각이 50도예요. 그럼 그 각을 2로 나눠요. 25도죠. 거기다 90을 더한 115도가 바로 이 각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대체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선생님이 그 과정을 또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 외심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2배 되는 원리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내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내심이라고 놔보고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둘을 또 연결해 볼 텐데 우리가 이 각이 A도면 이 각도 A도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각이 B도이면 이 각도 B도고 이 각이 C도이면 이 각도 C도일 겁니다. X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전체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요? 180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씩만 더했을 때는 90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작은 삼각형 여기 I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IBC에서 보겠습니다. 삼각형 IBC에서 보면 IBC 보이시죠?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에서 내각의 합이라는 건 X와 B와 C의 합이에요. BC는 그냥 각 안 붙이고 볼게요. 이것도 역시 180도가 될 거예요.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 그러면 B 더하기 C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 B 더하기 C가 이걸 샥 이항해 보니까 B와 C의 합은 90에서 A를 빼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 요 부분에다가 90 마이너스 요 A를 갖다가 그죠? 90 마이너스 A, B 더하기 C는 90에서 A를 뺀 거니까 90 마이너스 A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나요? 자, 그럼 X 구할 거니까 이제 요걸 다시 이항해야 되겠죠. 자, 이항해 보면 구하고자 하는 X는 180 빼기 90이니까 90 남죠? 그리고 이항하면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소문자 A라는 각이 뭔가 하고 봤더니 각의 2의 절반이잖아요. 맞죠? 각의 1을 둘로 나눈 거니까 결국 이 자리에 우리는 2분의 1 각 A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 나왔나요? 네. 혹시 지금의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 끝날 때 항상 다시 보기 주소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설명 한 3분 걸린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이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사실 그냥 외우는 거 이것도 도형을 공부하는 자세로 결과만 외워도 좋지만 이런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그런 것이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더라도 좀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외심은 딱 끝이었죠, 이게. 근데 내심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새로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유일하게
밑변 높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또 이런 공식이 있대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한마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냐면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맞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여기까지만 쓸게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2분의 R. R은 뭐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에다 삼각형의 둘레를 더 곱해주면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대요. 굉장히 새로운 공식 같은데 사실은 이 공식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건데 ABC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삼각형 IAB와 삼각형 IBC와 삼각형 ICA의 합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기호로 돼 있으니까 어렵나요? 전체 넓이를 갖다가 이 삼각형과 자, 그다음에 요 삼각형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전체 넓이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IAB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보는데 이 C를 밑변으로 본다면 요 길이가 높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높이가 뭡니까?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 R이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홍색 넓이를 보면 요 길이가 높이죠? 밑변이 A일 때. 근데 이 높이가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 R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하면 두 번째 삼각형 넓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ICA의 넓이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고 높이가 R인 거예요. 맞죠? 2분의 1 BR. 이렇게 해서 셋을 더하면 결국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2 과정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께서 문자식 다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 혹시 모른다면 분배 법칙. 자, 2분의 1 R이 공통으로 있어요.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빼내고 나면 나머지가 C, A, B의 합이죠. 그걸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와우, 오늘 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도 약간 숨이 찬데 설명하냐고 여러분들도 아마 머리가 따끈따끈 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왜 나오는지 셋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넓이 합으로 받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각각의 삼각형에서의 높이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분배법칙 써봤더니 결국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 둘레를 곱해주면 됐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확인 문제 할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삼각형 ABC의 외심이 옵니다 하면 여기다 드르르르르 했어요. 그럼 똑같이 선생님은 내심이니까 내저번을 그리겠죠. 그러면 안 틀린다는 얘기야. 그죠? ID, IE, IF는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길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둘 같은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BD와 BE도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CF와 CE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 이 정도 표시해 두시면 여러분들 틀릴 게 없습니다. IA, IB, IC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달랐습니다. 그게 같은 것은 외심일 때였다. 이렇게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의 ADI와 AFI가 합동이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죠? 보여드렸었고, 두 번째 IA, IB, IC. 이거 아니라고요? 이것은 외심일 때 같다 그랬죠. 세 번째 DBI, X 표시해놨네요. EBI, X 표시해놨죠? 옳구나. 자, 네 번째 ADAF. 이거 주황색으로 잘 해놨네요. 따라서 1번, 3번,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첫 번째 문제가 사실 항상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넣어놓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 확실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각 26도 필요한가요? 자,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심이거든요.
외심이라면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6도가 답이었겠죠. 내심이기 때문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요각하고 이 각이 똑같아서 저것이 26도이든 30도든 40도든 간에 아이고 답은 언제나 이렇게 둘이 똑같이 몇 도가 나와야 된다? 40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x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잘라볼까요? 자, 70도가 그럼 둘로 나누어져요, 똑같이. 그럼 하나가 몇 도씩? 35도씩이겠구나. 그럼 x 하나, 30도 하나, 35도 하나씩 더해서 몇 도 돼야 된다 그랬죠? 90도. 그죠? x와 30도와 35도를 더해서 이것이 90도가 돼야 된다. 65도 이항하니까 x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25도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입니다. x의 크기를 구하라. 좀 전 문제처럼 풀면 되겠네요. 3개에 더해서 몇 도라고요? 90도. 됐죠? x에다가 28도, 24도 더하면 52도죠. 이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x의 크기는 38도다.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공식 뭐였죠? 2배, 80도? 요건 뭐였더라? 그렇죠. 외심에서였습니다. 자, 내심은 어떻게 했었다? 이 각을 둘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90도를 더해준 것이 바로 그것이 x였었다. 따라서 20도 더하기 90도니까 결과는 몇 도가 돼야 된다? 110도가 돼야 된다. 그 이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번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그림이 미리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배웠던 활용 공식 2분의 r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그것을 넓이에 관한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알고 있나를 묻는 건데 요 그림이 있어요. 지금 내저번도 주어져 있습니다. 3하고 5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AD의 길이를 구하래요. AD. 누구랑 같았더라? 그렇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 같은 거 이유도 설명드렸었으니까 바로 AD의 길이는 AF랑 같을 테고 정답은 3cm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D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BD. 누구랑 같다? BD.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 같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요 길이도 똑같이 5cm가 돼야 되는구나. B2하고 똑같이 5cm가 된다. 자, 세 번째 AB의 길이. 따라서 요 길이 전체는 얼마가 된다? 3과 5를 더해서 8cm가 되겠죠. 요거 나중에 문제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풀이 방법이에요. 요거 할 때 요거 구하고 요거 할 때 요거 구해서 전체가 8 되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넓이에 관한 공식을 이용한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죠. 공식만 정리할까요? 2분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 된다. 문제는 따로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공식 기억하시면서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IAC가 120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이 각이 X이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도 X다.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공식을 전혀 안 외웠어. 공식을 전혀 안 외웠고 진짜 선생님 저는 개념만 갖고 어떻게 해결해 볼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요각을 소문자 A라고 하면 요각도 소문자 A일 테고 요각이 소문자 C면 요각이 소문자 C. 이것까지는 알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X 두 개, A 두 개, C 두 개 이렇게 더해서 내각이야 180도니까 X와 A와 C를 더한 것은 몇 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 AIC에서 120도니까 둘 더해서 60도가 돼야 180도죠. 결국 A와 C의 합이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 그것을 이 자리에 대입해주면 X 더하기 60이 90도니까 X의 값은 30도다. 물론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러한 풀이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좀 외울 건 외우면서 가면 좋겠죠. 자, 조금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 이 각의 크기를 2로 나눈 다음에
90을 더한 게 이 각이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 각이 2x인데 그것을 둘로 나눈 다음에 90을 더한 것이 120이다. 이 얘기예요. 노란색 풀이도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약분해 보면 그대로 x 더하기 90이 120이니까 90 이항하면 x의 값 30도. 좀 더 식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두 번째 필수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2번 문제는 오늘 개념에서 따로 안 했어요. 개념에서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서 점 I가 내심이고요. D와 BC가 평행하대요. 아, 내심을 지나면서 밑변 BC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AB와 만나는 점이 D, A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했다. 길게 풀면 그러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 AB, BC, CA의 길이가 5, 4,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이고, 지금 집중하셨죠? 갑자기 조용해서. 요거 둘레의 길이 구하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여기 보니까 이게 있어. 이것도 이용해야 되겠네. 평행하다는 것도. 그러면 또 우리가 내심이니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둘이 같지. 내심이니까 여기가 내심까지 연결됐으니까 또 이렇게 둘이 같지 하고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평행선에서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각하고 누가 같냐? 요각이라는 게 지금 IBC를 얘기합니다. IBC하고 바로 요각이 엇각이죠. Z자 모양 이렇게 보이시나요? 엇각이 될 테니까 결국은 요각이 점이면 요각도 점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Z자 모양 거꾸로 생긴 게 있죠.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이걸 써놓고 이제 가만 쳐다보면 안 되고 아, 같은 각이 나왔네. 삼각형 DBI는 무슨 삼각형이다? 밑각의 크기가 되네.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 삼각형 EIC도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또 둘의 길이 같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제 좀 식이 복잡하겠지만 가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E의 둘레, AB가 아니라 ADE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누구와 누구를 더하면 되냐면 AD, DE, A를 더하면 돼요. 세 변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AD 더하기 DE 더하기 AE 이렇게 세 변 더하면 된다고요.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요 AD 더하기 DE에서 DE를 우리가 나누어 써보면 DE라는 걸 DI와 EI의 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합으로 볼 수 있죠. 전체 D를 DI와 EI의 합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 그대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이래도 여전히 삼각형 둘레 계속 등으로 내려오니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좀 전에 앞에서 보인 설명에 의해서 DI의 길이가 DB랑 같음을 지금 설명했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즉 DI 대신에 우리는 누굴 쓸 거냐면 DB를 써보도록 할 거고요. EI 대신에 마찬가지로 EC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봤더니 잘 보세요. AD 더하기 DB라는 것이 AD 더하기 DB라는 것이 결국 AB의 길이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EC 더하기 A라는 것이 EC 더하기 AE라는 것이 결국 AC의 길이가 되더라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계속 뭐죠? 삼각형 둘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이 삼각형 둘레가 이렇게 둘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5 플러스 6이 되니까 결과는 11cm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고 이해되시나요? 생각의 흐름, 사고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유형은 굉장히 유용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중2 친구들이라면 학교 시험 보겠죠. 아마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보통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듣는 친구들 문제 별표 쳐놓죠. 이 길이 지금 쓰였나요? 안 쓰였죠. 이렇게 둘의 합이 삼각형 둘레야. 왜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나오면 무조건 더하면 삼각형 둘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맨날 강조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공식이 나왔으면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좀 잔소리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몇 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 가서 내가 문과 저희 뭐예요 선생님 저는 막 수학하고 관련 없는 거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몇 년 남았죠? 바르게 공부합시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응용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풀이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떤 풀이냐?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왜? 직각이니까 12가 밑변이라면 9가 높이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풀이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우리가 12가 밑변이고 9가 높이라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그걸 R이라고 놓으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세 변의 길이의 합이라는 게 12, 9, 15 더하는 거죠. 15, 12 더하면 27, 27에 9 더하니까 36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 바로 요만큼 네모친 부분에서 우리는 R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12는 6이죠. 6, 9, 54 써주시고요. 오른쪽 2분의 36은 18이니까 18R 이렇게 되면 여기서 R의 값은 얼마가 된다? 3cm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저번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 둘레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거고 이쪽은 밑변 높이 2분의 1로 구한 건데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답을 우리 둘의 넓이가 서로 어떨 거다? 당연히 같을 거다. 이걸 이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풀이법은 이게 정사각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90도, 90도고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R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힌트 샥 이렇게 가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힌트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R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수강후기 통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선생님의 강의, 내심 강의에 선생님의 Q&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마음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선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우리 고난도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삼각형 하나 안에 외심과 내심이 함께 나오는 유형.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흔히 고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점 O하고 I가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럴 때 각의 꼭지각이 32도입니다. OBI의 크기, OBI는 지금 이 부분에 보입니다. 이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풀이 방법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르면 각의 꼭지각이 2등분선 위에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풀이법이 사실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꼭지각이 32도이면 180에서 32도를 뺀 것을 둘이 나눠 갔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나눠 갔냐면 2분의 일단 148이니까 이게 74도씩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이 각이 74도, 이 각이 74도죠. 밑각이 같으니까. 그런데 내심이 뭐였냐면 바로 각의 2등분선이었어요. 지금 표시하는 이렇게 두 각이 서로 어떨까? 둘이 서로 같을 거예요. 결국
74도를 다시 둘이 나눠 가지니까 37도씩 나누어 가질 겁니다. 요각이 37도, 요각도 37도. 일단 선생님이 그림상에다 좀 복잡하더라도 표현해 놓고 간다면 그러면 살짝 지우고 볼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각 일단 따로 표시 안 하겠습니다. 요각이 지금 37도 나온 거예요. 분홍색이 37도.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빼주면 될까요? 요각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에서 노란색을 빼주면 색칠한 각이죠. 따로 기호로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로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노란색 각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리는 O가 외심이니까 이렇게 연결해보면 OA하고 O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고 요 선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32도를 둘로 나누는 선이니까 노란색이 지금 16도잖아요. 그러면 요 각도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밑각이니까 16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OBI는 결과적으로 각 ABI에서 분홍색 얘기합니다. 각 ABO를 빼주는 거니까. 그죠? 37도 빼기 16도가 돼서 결과는 21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입니다. 자, 외심하고 구분해야죠. 자, 삼각형의 모에, 그렇죠. 바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내심이 됐었죠. 자, 삼각형의 내심에서는 어디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죠? 그렇죠.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건 외심,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건 내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심의 위치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 위치는 모두 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 특히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했고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그렇죠. 바로 꼭지각의 이등분선, 오늘 마지막 문제에서 쓰였던 개념이 되겠네요.